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깨지는 소리가 매일같이 요란합니다. 탈당하고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 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이재명과 친명에 대해서는 험지에 출마하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지금 민주당이 깨지는 소리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게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깨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대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도 12월 초까지 탈당하겠다. 자신을 반겨주는 당에 입당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이상민이 이준석과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상민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준석의 신당은 이미 존재감이 없습니다. 결국 이상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당이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은 공천입니다. 공천을 달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깨지면서 반 이재명, 이상민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은 이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경쟁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그 지역에 후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뛰고 있고, 또 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력이 있느냐도 봐야 하고,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또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 전체 총선 그림을 위해서는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또 반발이 따릅니다. 지금 혁신안을 놓고도 많은 이런 갈등이 생기듯이 이 부분 반발이 생깁니다. 오늘 또 민주당에서 어제 결사체를 만들었죠.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입니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윤영찬입니다. 반 이재명입니다. 이 네 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딸 당을 없애라, 이재명 당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공천입니다. 자신들의 공천은 이제 틀렸다. 이 지역구에는 지금 이재명 측근들이 가서 저격 공천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공천 안 준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공천을 주지 않을 경우에 탈당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윤영찬이 오늘 이낙연의 윤영찬은 측근이죠. 이낙연도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이 사람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고 지금 신당을 한다면 바깥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 후보는 이낙연밖에는 없습니다. 이낙연, 이 호남을 중심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낙연까지를 거론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신당을 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될 것이냐, 이 중에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지금 무소속이나 신당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분열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소위 송영길, 조국, 추미애입니다. 이 지금 위성정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위성정당의 길이 막히게 되면 이제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성정당을 하든 아니면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든 조국, 추미애, 송영길이 내년 공천을 바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만으로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도권에서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걸 올바르게 바라볼 사람은 개딸 이외에는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입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지금 대부분의 의원입니다. 소위 비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김두관이나 반 이재명 이 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친명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하라.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냐, 대구냐, 안동이냐,
뭐 성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지정을 하면서 험지에 출마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근들, 친명 의원들도 험지에 출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은 공천 싸움입니다. 공천 주지 않으면 이재명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뭐 정책 경쟁을 한답시고 4.5일제 추진, 주 4.5일제, 횡재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법인세 전체에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 4.5일제는 여러 방면에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계속 민주당의 이 분당 이 부분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당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할 경우에 갈 곳은 현실적으로 지금 갈 곳은 국민의힘 밖에는 없습니다. 무소속 아니면 국민의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뭐 40명이다 50명이다 민주당에서 탈당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한 20명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남거나 뭐 신당을 하거나 크게 의미 없는 신당을 하거나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받아들인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공천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공천을 뭐 거의 없애야 된다. 전부 경선해야 되고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모두 경선에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모두 당원들의 국민들의 뜻대로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인요한이 김무성이를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무성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무성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지금 영입해서 공천을 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경선에 나가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서 이것도 조율이 될 겁니다. 혁신위가 하는 일이 거칠다. 혁신위가 인요한이 너무 뭐 말을 좀 막 내뱉는 것 아니냐. 그건 인요한이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인요한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있고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는 혁신위가 좀 내지르는 맛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혁신위라고 하는 게 어차피 그 역할이 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부분,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 이런 거 좀 내질러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또 이 내지른다라고 해서 그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두 걸러야 하고 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좀 내지르는 부분은 좀 뭐 어느 정도까지는 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략공천을 완전히 없애자. 이건 어려울 겁니다.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경선을 하더라도 정치 초년생의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도 혁신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뭐 전과가 있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건 공천에서 이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 초년생의 경우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경선을 하는 방법. 그래도 전략공천은 최소한 남겨둬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공천하기 위해서는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전략공천은 남겨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무성의 말은 뭐 김무성의 정치적 여러 가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당 분열 이런 부분들까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혁신위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김에 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이상민을 비롯해서 이 부분도 혁신위가 나서서 한번 내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지금 많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밑 접촉도 필요하지만
시원하게 한번 내지르는 것도 괜찮다. 혁신위가 뭐 내지른다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 인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혁신과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통합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 한국 전체 정치권의 개혁, 통합, 국가 발전을 자기는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합 집산, 정계 개편 이런 부분에서 혁신위가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를 소위 잡는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짚어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일정일 뿐이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6.25 이야기도 꺼냈고 대구가 굉장히 무덥다라는 이야기도 꺼냈고 산업화에서 대구가 가장 앞장섰다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한동훈 장관이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가령 거창에 가서는 거창 국민들이 정말 그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투철하다. 정말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에 그 구치소를 짓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이런 메시지를 던질 줄 안다라고 하는 점이 한동훈 장관의 뭐 어떤 매력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읽고 있다. 우리 현대사, 역사, 이 정치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탄핵 자꾸 한다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자신이나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내부적으로 잘 의논해서 한마디만 해라.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해라. 탄핵할 거면 하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않든지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